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좀 애니메이션 관련된 거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유니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실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티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거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메카님이라고 해요. 메카님. 자, 이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예전 거예요. 예전 거. 유니티 4.0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자, 메카님은 뭐냐면 유니티 4.0 이후에 추가된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레거시로 하게 되면 사용하는 컴포넌트, 이 레고 블럭은 레고 블럭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레고 블럭이 있어요. 컴포넌트죠, 컴포넌트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메카님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 즉 레고 블럭은요, 애니메이터라고 합니다. 애니메이터.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 보통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하죠. 그러면 클립이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원본을 뜻한다고 했죠. 해서 애니메이션 데이터 원본인 클립 있죠. 클립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모델 이름하고 골뱅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대기 동작이면 아이들, 그 다음에 뭐 걷는 동작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분이 워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 뛰는 동작이다 그러면 run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자,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하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당연히 이전에 사용했던 레고 블럭 있죠. 레고 블럭을 자, 애니메이션 애니하고 get 컴포넌트, 뭐 이거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요새 잘 안 써가지고 컴포넌트 하고 당연히 애니메이션 해서 자, 얘를 갖고 온 다음에 레고 블럭을 갖고 온 다음에 우리 파티클 시스템 이런 거 있죠. 파티클이나 뭐 사운드 재생하듯이 똑같아요. 애니하고 플레이 라는 걸 하게 되면 재생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느냐, 애니메이션 애니의 클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클립 변수에 재생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클립을 연결시켜주면 이게 재생되는 형태예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는 더 하나만 요거만 좀 짚고만 넘어갈게요. 자, 애님하고 크로스 페이드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페이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기능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전 동작과 부드럽게 연결돼서 재생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의 아이들 상태에서 여기 현재 상태가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제 걷는 동작을 하게 되면 툭 끊겨버릴 거잖아요. 멈춰 있다가 갑자기 하면 중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확 하고 연결되는데, 크로스페이드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플레이 함수긴 한데 얘는 이전 동작이랑 부드럽게 해서 크로스페이드를 좀 쳐볼게요. 제가 자, 뭐 레퍼런스 이런 거 찾아보면, 자, 유니티 이거 레퍼런스고 이런데 찾아보면 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자, 애니메이션 클로스페이드 뭐 걷는 동작을 하는데 자, 0.2라는 거는 이전 동작이랑 0.2를 갖다가 섞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0.2% 정도 섞겠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보시면 얘도 뭐 키값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크로스페이드 런 하면 이전에 그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고요. 요 크로스페이드랑 플레이라고 했으면 이전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툭툭 끊긴다고 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좀 많이 쓰는 게 플레이보다는 크로스페이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뒤에 들어가는 인자에 이렇게 얼마큼 섞을 건지, 그 동작을 얼마나 섞을 건지 들어간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해놓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그 레거시 타입이고, 자, 메카님이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메카님 방식이 중요한 건데, 얘는 자 비주얼 스크립트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FS랑 비슷해요. 그 FSM 배웠죠, 여러분들? 비슷한 방식으로 코딩을 이렇게 이걸 만들어주게 되면 비주얼 스크립트 방식이라 가지고 이걸 만들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비주얼 스크립트 방식이 뭐냐면 스크립팅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의 그 컨트롤러인데 그냥 일종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자 애니메이션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대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이따가 시연할 거니까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 제네릭이라는 게 있고요. 제네릭,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가 있어요. 자, 휴머노이드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인체형, 그러니까 이족 보행이죠. 이족 보행 캐릭터용이에요. 용도. 자,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 메카님 방식이기 때문에 둘 다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둘 다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 휴머노이드 타입이 뭐냐면 요거 보통 현업에서도 애들을 뭐 개발자들 좀 많이 모르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애니메이션 휴머노이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 다 하는데 휴머노이드는 자 휴머노이드는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지원이에요. 자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라는 거는 자 모델 따로 애니메이션 따로 구해서 이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델에 해당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갖다 받게 되면 여러분들 디자이너들은 보통 옛날에 각자 그 걷는 동작들도 다 따로따로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자 그 메카님 방식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휴머노이드 이족 보행용 그 뼈대의 규칙만 잘 지켜주면 이게 맞아 떨어지면 리깅이라고 해서 이걸 다시 재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델에다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클립을 구해가지고 붙여주게 되면 그게 딱 적용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 정말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 왜 중요한 내용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이트에서 구한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원하는 기능 중에서 그 대부분 SS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원하는 동작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용도로 따로 디자인을 해서 넣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믹사모 같은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 거기 웬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요걸 리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믹사모라는 사이트예요. 믹사모 이거 정말 중요한 사이트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믹사모. 자 믹사모라고 검색을 치면 자 첫 번째 블로그부터 나오네요. 이거 좀 바로 칠게요 그냥. 자 검색창에서 그래서 믹사모.com 맞네요. 믹사모.com
자, 요거. 자, 믹사머닷컴 있죠? 믹사머닷컴. 자,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거 저는 돼 있는데 여러분들 가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꼭 되게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하게 될 거니까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자, 가입을 하면 되는데 저는 있어요. 저는 돼 있으니까 자, 구글 계정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로그인을 자, 로그인 됐죠? 저는 여러분들 가입 꼭 하셔야 돼요. 여기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그 기말고사 그 작품 낼 때 여기서 다 구해가지고 좀 갈아 끼면 되는 거라서 자,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동작들 자, 제 애니메이션 런 해볼까요? 런이라고 검색해도 걷는 동작인데 뛰는 동작인데 엄청나게 많죠.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웬만하면 구하면 될 것 같고 어택 해볼까요? 어택 공격 동작도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죠? 여기서 구해서 섞어 쓰면 돼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통 이거 그 모델링 된 걸 보통 아바타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캐릭터 쪽 들어가 보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좀비 해볼까요? 좀비라고 쳐도 자, 이게 많죠? 이런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호러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여기 있는 거 갖다 써도 무방합니다. 다 무료이기 때문에 자, 좀 많고 또 여러분들 또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솔저? 자, 에얼리언 뭐 이런 것도 있죠. 군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건 써볼까? 자, 이런 모델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구해서 여러분들 그 쓰면 되고요. 자, 애니메이션 동작을 받을 때는 애니메이션 하물며 잠깐 댄스 한번 검색해 볼까요? 댄스라고 검색하면 자, 별 동작들 많죠. 이런 거. 자, 이런 걸 받을 때 이제 어떻게 받느냐? 자,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자, FBX 파일이 여러분들 보통 하는 모델 파일이죠. 그리고 T포즈 형태가 기본적인 그 인체형 일단 다 T포즈 사람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거 있죠. 그 포즈가 이게 맞는 거고요. 자, 요걸 받는 게 아니라 좀 보시면 자, 모델 파일인가 이게? 잠시만요. 아, 요거 받으시면 돼요. 이게 좀 UI가 바뀌었네요. 자, 유니티 용도의 FBX 파일 있죠. 그렇죠. FBX4 유니티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애니메이션 동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걸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도 예를 들어서 얘를 받는다. 그러면 자, 다운로드해서 유니티 용도로 받고 얘를 받게 되면 이 모델도 받아줘요. 아시겠죠? 자, 반드시 주의할 거는 요거 유니티 용도로 받아야지 돼요. 왜냐면 유니티 용도에 요거 재질이라고 하는 그 이런 의상이라고 하는 재질 있죠. 머티리얼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보통 맥스에서 디자인하면 머티리얼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딴 데로 옮기면은 그거 다 지정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유니티 용도로 받으면 그게 같이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받으면 유니티에서 쉽게 쓸 수 있어요. 됐죠? 요거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모델을 받아가지고 자, 한번 해보는 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휴머노이드의 애니메이션 뭐 지원을 한다.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유니티 허브 잠깐 열어볼까요? 자, 새로 생성 눌러서 기존에 그러니까 프로젝트에다가 이걸 좀 섞어서 같이 하랬더니 좀 그렇게 되면은 좀 복잡해서 자, 좀 새로 다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해서 자, 폴더를 여러분들 저장 위치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애님 테스트라고 할게요. 애님 테스트 됐죠? 하고 생성 버튼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하나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열린 프로젝트가 있네. 찾고
자,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은 좀 따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좀 잘 못 써요. 그래서 오늘 뭐 수업 때 좀 정리해서 좀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사실 뭐 게임은 다 애니메이션 끝이죠. 뭐 애니메이션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열렸고요. 여기서 모델 하나 받아볼게요. 컨트롤 9하고 자, SS도 한번 열어볼게요. 컨트롤 9. 자, 유니티 짱 한번 받아볼게요. 그 유니티에서 만든 그 무료 그 모델 중에 대표 모델 중에 유니티 짱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티 짱. 유니티 짱 있죠? 검색해서 엔터. 자, 내려보면 자, 우리 무료 버전 받아야 되니까 프리에셋. 잠깐 이게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요거 유니티 짱 모델. 자, 다운로드. 자, 임포트. 자, 임포트 해주시면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받아줬고요. 자, 모델 한번 살펴보면 자, 뭐 이런 거 받을 때 여러분들 딴 거 보지 말라 그랬죠? 그냥 프리팹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프리팹.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고 유니티장 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해서 올려보면 자, 뭐 이렇게 뭐 캐릭터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자, 애니메이션 뭐 좀 약간 지저분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 모델 파일로 그냥 써야 되겠다. 잠시만요. 모델 파일이 자, 이렇게 자, 모델 파일만 있는 거네요, 얘는.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자,
소금실에서 보면 유니티 아트 밑에 이게 모델 있죠, 모델. 요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들어가 보시면 유니티 장이 있어요. 박스 뭐 이렇게 있고. 근데 밑에 거를 갖다가 위에다가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 유니티 장이 보일 거고, 자 위에 있죠, 이렇게. 자 원점으로 좀 바꿔볼까요? 얘를 트랜스폼을 원점으로, 리셋 버튼 누르면 원점으로 가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다음 배치 자 해서 이렇게 됐죠? 자 하나 더 받아볼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얘는 그냥 모델 파일만 있으니까 좀 이따 제가 믹서머에서 리타겟팅 할 때 얘를 좀 쓸 거고요. 일단 이게 확인됐으니까 일단은 얘는 잠깐 이렇게 꺼둘게요. 이렇게 모델을 화면에 안 보이게 꺼두고, 자 여기서 컨트롤 9 눌러서 자 위에서 바바리안이라고 검색, 자 이렇게 검색하세요. 바바리안 워리어, 바바리안 워리어. 그래서 얘도 임포트, 그 다음에 임포트. 자 받아졌죠? 자 일단 그냥 좀 헷갈리니까 유니티 장 잠깐 지워볼게요. 그냥 요거 있으니까 좀 지저분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자 유니티 장을 잠깐 딜리트해서 지워보고요. 자 바바리안, 방금 받은 바바리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 보면 바바리안 있죠? 얘를 받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모델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바바리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앞에 이렇게 블록 모양으로 쏙 들어간 거는 뭐냐면, 자 요거 이 마크는 뭐냐면 모델을 뜻해. 모델 실제, 그러니까 오리지널 모델을 뜻하고요. 오리지널 모델을 뜻하고, 프리팹은 그냥 파란색으로만 돼 있죠. 이게 요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모델을 뜻하는 건 뭐냐면 유니티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 파일이잖아요. 외부 파일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유니티 내부에서 뭔가 우리가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만든 것들은 프리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 자 됐죠? 그래서 바바리안을 이렇게 보시면 물론 모델 파일들도 있지만 하단에 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요 마크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뜻해요. 그래서 자 얘네들 한번 하나를 받아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플레이를 눌러보면 자 우는 거죠. 우는 거. 자 우는 동작이 나오고요. 자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아이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오디오 클립 보면은 자 런, 자 됐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 스피드는 여기서 조금 조절해서 세밀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 꼭 이 애니메이션 아니라도 다른 모델, 유니티 모델도 이 동작을 갖다가 리타겟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사람 타입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원본 그대로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하려면 다시 바바리안으로 되고 해서, 보통 모델 파일이 있고 애니메이션 이렇게 클립들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바바리안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좀 살펴볼게요. 자 모델부터 좀 볼게요. 자 바바리안 얘를 그 모델 파일 있죠? 이거 보통 3D Max에서 FBX 형태로 저장된 파일들이에요. 그 데이터를 뽑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할 때 포토샵에서 보통 PSD 파일은 작업 파일이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은 PNG나 뭐 BMP, JPG 파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거기서 나온 그 FBX라고 3D 모델에서 좀 그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파일이 FBX 파일입니다. 자 바바리안을 클릭하면 그 오른쪽에 네 가지 탭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가지 탭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모델서부터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스케일 팩터는 뭐냐면 이 크기를 뜻해. 크기. 얘의 크기. 현재 1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들 3D에서는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가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 좀 디테일한 건 카메라 뭐 확대를 해도 확대 축소가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맞춰주면 되는데, 서로 디자이너마다 보통은 약속해서 모델 크기를 정하긴 하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작업할 때 이 모델의 크기가 좀씩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AD들이 그건 잡긴 하지만 거의 뭐 스케일이 좀 그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구한다든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바바리안의 그 크기와 유니티 짱의 크기도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자, 좀 볼까요? 한번 올려서 확인만 해볼게요. 자, 얘랑 자, 이게 있을 때 사실은 자, 좀 크기 차이가 자, 둘 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보면은 좀 다르죠? 이건 뭐 몬스터라서 약간 크게 잡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도치 않게 예를 들어서 한 모델이 굉장히 크게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바바리안을 너무 크게 작업이 됐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여기서 크기를 0.7, 0.7, 0.7 이렇게 줄이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이제 의도한 게 이게 맞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맞다라고 쳤을 때 잠깐만 여기 좀 어둡게 보이니까 오토 제네레이터를 잠깐 킬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매 순간 이게 스케일을 계속 실시간으로, 매 프레임 단위로 계속 줄이는 작업이 내부적으로 계산이 돼요. 여기서 바꿔주게 되면. 해서 매 프레임마다 도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자, 모델에서 스케일 팩터라는 거는 아예 여기서 처음에 로딩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갖다가 촬영장으로 보내는 시점에 크기를 0.7% 줄여가지고 갖고 오겠다예요. 실제 모델을 줄여서. 그래서 여기서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매 순간 줄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모델을 갖고 올 때 한번 그냥 알아서 축소해서 가져오겠다예요. 그래서 스케일 팩터가 중요한 거고요. 그죠? 자, 잠깐 15분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